법신불 사안이시여 이 땅 한반도 지구상에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사악한 모험인 전쟁이 멈춰지고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더 이상 다툼과 폭력의 소용돌이가 일어나지 않는 오로지 평화와 사랑만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도 기도했겠습니다. 시간문을 내겠습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법신불 사항이시여 이 정상화에 저항하는 평화 행동을 맞아 오늘의 기도와 행동이 소성리와 김천의 평화가 되고 나아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길 염원하며 간절한 마음모아 기도 올립니다. 법신불 사항이시여 가장 무거워야 할 입에서 너무도 가볍게 전쟁이라는 단어가 쏟아지고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어느 때보다 그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깊은 어두운 밤 가운데 찬란한 아침이 발급이 자라납니다. 한겨울 삭풍 속에서 생명의 기운들이 자라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들어낸 평화의 숲을 위해 한 줄기 더 평화의 뿌리를 뻗어냅니다. 정의로운 법신불 사안이시여 돌아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한가사드라는 미국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여 년 묵은 분단의 역사이며 수백 년 묵은 제국주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연대를 끊어내어 내 삶의 주인 정신을 빼앗으려 하는 모든 권력들이었습니다. 성산종사께서 서천의 기운이란 세시대에 어긋나는 정신이니 지난해의 묵은 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새 비득세하는 것 같이 이기옥이나 미신 등 과거시대의 묵은 정신은 결국 세상에서는 발붙일 것이 없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이기옥으로 만들어낸 분단과 제국주의, 남을 지배하려는 부당한 권력의 역사는 결국 상생과 평화가 실천되는 시대에는 발붙일 것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로 함께 하시는 법신불 사안이시여 소성리와 김천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당신의 다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상처 입은 생명들이 모여 자주를 노래하고 연대의 춤을 추니 한량없이 큰 은혜를 내리시어 상생과 평화의 길로 쉼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한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땅에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자마다 하소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위압하는 기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력으로서 하는 것이요 하나는 신기로서 하는 것입니다. 위력으로서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신기로서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위력인 세력이나 권력 혹은 무력으로서 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공명정대한 행동과 진정한 계획과 따뜻한 자비로서 감화시켜야 그것이 영원한 세상에 사람을 위압하는 기운이 된다. 이상은 정답 선생님의 말씀을 담아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 김천 집회에서는 오랜만에 민중의 노래가 거리에 물결쳤습니다. 우리가 민중의 노래를 거리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박정희 선수할 때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예, 민중의 노래는 아시다시피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뮤지컬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모두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입장곡으로서 불려졌고 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노래 가사만 듣고 있으면은 절대 권력자가 듣고 싶어하는 노래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 대중의 선출을 받은 지도자가 그 대중의 분노한 민중의 노래를 듣고 싶어라 하겠습니다. 자신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시민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게 이 사람은 무슨 시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레미제라블을 다시 저도 틀어봤어요. 책을 볼 수는 없잖아요. 너무 길어요. 영화 레미제라블 뮤지컬은 이제 동명의 소설, 빅토르 위고가 썼던 레미제라블을 이제 영화와 뮤지컬화 한 겁니다. 민중의 노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뮤지컬의 한 장면에서 나오는 노래죠. 레미제라블은 프랑스 대 혁명의 모든 역사, 그 민중들의 역사와 그리고 혁명의 역사, 그때 당시의 상황, 경제학적에서, 역사학적에서, 문화적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역사책으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책을 썼던 빅토르 위고는 실질적 정치인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1830년도부터 50년대까지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도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50년대에 나폴레옹 3세가 대통령 시민들의 선출을 받아서 국회에 출마하기로 했지만 1830년대에 모든 사람에게 참정권을 주장했다. 그 영화 뮤지컬 안에서 이 민중의 노래가 불리어졌던 그 장면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장면에서 시민혁명군이 지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리마르크라고 하는 장군. 이 리마르크라고 하는 장군이 이 빅토르 위고하고 같이 그 당시에 모든 시민들에게 참정권을 요구했던 정치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리마르크 장군이 근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열반을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혁명군이 이 리마르크 장군의 이 뜻을 이어받자 라고 해서 이 리마르크 장군의 장례식에 맞춰서 혁명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 노래가 불러이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1832년 6월에 일어났던 시민혁명의 한 장면이고, 모든 시민에게 권력을 나눠주자라고 했던, 비록 실패했던 혁명이지만은 어떠한 사람들은 프랑스 혁명에서,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대요. 2명만 모이면 혁명을 한다. 그만큼 혁명으로 이루어졌던 역사,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루이 16세의 목을 쳤던 그 첫 번째 그 민중들의 힘으로 목을 쳤던 그 혁명이 일어났던 이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50년 뒤에 일어났던 바로 이 혁명이 이 혁명사에서, 프랑스 혁명사에서 어쩌면은 유일하게 온전하게 시민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혁명이기 때문에, 비록 실패한 혁명이더라도 이 빅토르 위고가 어쩌면은 다루었던 것이 아니냐, 주요한 혁명으로서 배경으로 다루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대통령은 왜 자신의 목에 칼이 겨눠질 이 노래를 들었던 걸까? 저는 사실 이 노래를 그 전에도 들었지만은 언젠가부터, 지금은 이제 안 우는데 민중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계속 눈물이 났었어요. 그때가 촛불 집회 처음 그랬던 때가, 촛불 집회에서 우리 시민 뮤지컬 간원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너는 듣고 있는가 하면서 고개를 돌려서 청와대를 향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잠시 한동안 그 정적이, 전체의 정적이 쌓여졌어요. 그때부터 민중의 노래를 더욱더 좋아하게 됐는데, 어쩌면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뒤에 혁명에 집중한 것보다는 조카를 위해서 빵을 훔쳤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19년이나 했던 이 장발장이 신부님에게 구원을 받아서 시장이 되었던 그 어린 시절 장발장의 동화, 장발장의 모습에서 어쩌면은 자신을 투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그냥 끼워 맞추면 되기도 해요. 억울하게 검사로서 낙향했다가 누군가에게 구원을 받아서, 그리고 누군가의 점지로서 거기서 결국 그 장발장은 성자로서 삶을 마감을 하게 되는데, 누군가의 점지로서 대통령이 된다, 너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점지로서 대통령까지 된 그 모습을 어떻게 본인에게 투영을 하면은 겁도 없이 그 민중의 노래를 입증곡으로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가사를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데미자라블 안에서 이 장발장이 도둑에서, 그 안에서 그 장발장이 19년 동안의 억울한, 정말 빵 하나 훔쳐갖고 19년 동안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도 신부님에게 구원을 받기 전까지 직업을 구하지 못합니다. 정말 먹을 것을 구하지만 심지어 아이들에게까지 돌을 맞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다가 신부님에게 더욱 구원을 받게 되는,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감화를 받고 이 장발장이 시장이 되어서 한 일은, 시장이자 사장으로서 한 일은 바로 시간이 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일하게 한 번 자신이 그 가난을 외면했던 이가 바로 자신의 공장에서 일을 했던, 자신의 공장에서 일을 했지만은 부당하게 쫓겨난 위기에 처했던 그 코제트라고 하는 그 여공 한 사람을 외면했을 때, 그리고 그 외면한 그 코제트를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거기에서 그 코제트에게 결국 그 코제트의 딸을 걷어들이고 같이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그 마지막 코제트로 인해서, 코제트의 딸로 인해서, 핑핑이죠. 코제트가 딸이죠. 그 코제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 목숨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어쩌면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마지막까지 어쩌면은 권력가로서 혹은 그냥 권력가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하고 함께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참된 권력자로서 자세를 살아갔기 때문에 마지막 성자로서 구원을 받기까지 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누르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위력으로서 위압이고, 하나는 심기로서 누른다라는 것은 심기로서 사람을 이렇게 다루는 것이죠. 하지만 이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심기로서 하는 위압은 영원한 것이다. 이 위력의 종류에는 권력과 무력을 통해서 상대방을 힘으로써 누르는 것이 바로 위력입니다. 심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감화시키고 따뜻한 자비를 베풀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위압, 누르는 것보다는 위압이라고 여기는 여기서는 사람을 감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내 말과 함께 나를 따르게 하는, 영원히 나를 따르게 하는, 내 말과 함께 같은 길을 가게 하는 그러한 기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이 자신이 투영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장발장은 심기로서 시민들에게 다가서고 마지막에 성자로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두 번째 심기로서 다가섰던 것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무력을, 검찰의 칼날을 놓친 적도 없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비로서 지도자로서 다가온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화 안에서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베르라고 하는 장발장을 쫓아다니는 경감입니다. 처음에는 장발장이 하던 그 안에서 그 교도소에 교도관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경찰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 시민혁명군을 잡아가는 군대 편에 서기도 하는데, 결국 이 자베르조차도 나중에 장발장에게 한번 구원을 받고, 그런데 거기에 참회를 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촛불을 들이댔다가 결국 이 장발장에 결국 잡지를 못하고 마지막에 어쩌면 참회의 마음인지 혹은 자신의 비관의 내용인지 하지는 못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강에 몸을 떨어뜨려서 자살을 하게 되는 장면을 끝나게 되는데, 이 자베르라고 하는 인물의 그 깨달음이 과연 조금이라도 더 빨랐으면, 이 자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시민혁명군의 안에 들어가 스파이 활동을 하다가 잡히거든요. 잡혀서 이것을 놓아주게 된 게 장발장.
사이로 들어가기 전에 혹은 팀이 시장이 되었던 이 장발장을 결국 모함해서 고발해서 다시 시장에 쫓겨나게 하기 전에 어쩌면은 사람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바라보려고 하고 진정한 권력자로서 당시 권력자로서 역할을 했다면은 과연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 마지막에 그러면은 참회의 심정을 가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된 지가 불과 1년 되었습니다. 사실 진짜 불과 1년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 잘못을 저질렀기는 했지만은 아직은 그 과오를 참회할 시간은 조금 있다. 물론 그것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에는 삼심이 있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양심의 재판에 서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대중의 재판에 세워서 심판을 하게 되고, 대중의 재판이 안 된다라면은 진리계에서라도 재판을 하게 되지만은 이 시대에 우리는 대중의 재판으로서 비록 늦더라도 양심의 재판에 서기를 바라지만은 안 된다라면은 분명 박근혜와 같이 민중의 노래를 들었던 민중의 노래와 함께 노래를 불렀던 그 민중들의 손에 의해 박근혜와 같이 퇴진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함께 그들을 끌어내릴 때까지 혹은 끌어내리기 전에 진정 참회시키는 것이 더욱 좋겠죠. 참회시킬 때까지 우리가 이 투쟁을 열심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도식 마치고 우리 배창 목사님 모시고 개신교 기도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5경의 네 번째 책 민수기.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이 말씀을 들으면 대강 어떤 그 전후 맥락이 어떤지 아마 다 조금 다 파악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이 출애굽기는
우리들의 투쟁의 여러 가지 반면교사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민수기 이 말씀도 이제 출애굽기 여정의 이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말씀인데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예.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이제 헤맨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40년을 헤매게 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제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정탐대를 꾸려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서 우리에게 보고하라. 그들이 이렇게 12명의 정탐대가 가나안 땅을 샅샅이 뒤지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그 한 예로 포도송의 가지를 두 사람이 메고 돌아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그 농사가 잘 되고 굉장히 이제 그 과실도 풍성하고 정말 여기 나온 말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는 분명한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그들은 너무나 장대하고 그들 앞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마치 그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그 두 명의 그 신하가 가서 왔는데 한 사람은 정반대의 두 사람이 다 정반대의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갈피를 잡지 못한 것처럼 굉장히 좋은 땅이긴 한데 거기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데 과연 우리가 그 땅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회의적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이 그 말을 들은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지금 이제 통곡하면서 아이고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그 수백 년 착취당하면서 억눌려온 에집트에서 겨우 탈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 사는 게 낫지. 거기 가서 우리가 그 가나안 족속들한테 개죽음 당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심사였던 거죠. 참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 참 얼마나 그 과거 회기적인지 여기서 알 수 있지요. 예, 그렇게 천신만고 온갖 고생을 해서 그 다음에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야훼가 그들에게 베풀어준 놀라운 이적과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고작 이 일이 현실에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로 들은 것 뿐이에요. 그렇죠? 말로 들은 것 뿐인데 거기에 그냥 마음이 녹아서 가지고 그냥 풀어져 버려 가지고 감히 전진할 마음도 내지 못하고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그 지도자들은 원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12명 중에 2명 그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제 분개하는 거죠. 그 땅 사람들이 강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야훼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능히 쳐부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제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전진합시다. 이렇게 이제 간절히 호소하는데 백성들이 그 두 사람의 그 격분에 찬 말을 듣는 대신에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한다는 게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때 바로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야훼도 화가 났어요.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겠느냐. 정말 모세대로 내가 이 족속을 싸그리 멸절시키고 너에게 새로운 족속을 만들어 주겠다고 할 정도로 정말 야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넌더리를 냅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얼굴을 땅에 댔다는 건 완전히 엎드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매달려서 겨우겨우 끌고 가는데 그때 이제 주님이 내린 벌이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을 정탐을 했거든요. 가나안 땅을. 그 40일의 일일을 1년으로 쳐서 이제 40년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헤맬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냥 멸절당하라고 생각한 너희의 자녀들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고 너희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된 그 회중들은 광야에서 다 그냥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그냥 죽고 그들이 그렇게 염려했던 그들의 자녀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그 수백 년 묵은 노예의 근성을 완전히 빼버리는 데는 그만큼의 세월도 필요했고 그 다음에 세대 교체도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지만 했던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렇게 사무치게 원했던 평등 세상, 억압하지 않는 세상, 사람이 사람을 누르지 않는 세상, 모두가 예수 편히 쉬는 세상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조차도 바뀌어야 했던 거죠. 정말 이 출애굽기 과정이 이 역사가 너무나 생생하고 딱 우리 얘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 이들이 그 하는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이들이 이제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였을지는 몰라도 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부딪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이 교훈을 보면서 이게 역사상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 뭐가 있을까 한번 쫙 더듬어 봤는데 마침 제가 요즘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아시죠? 에드가 스노의 중국의 붉은 별. 이 책이 왜 유명하냐면 1935년 그 중국 공산당과 홍군이 그 장개석의 그 공산당을 박멸시키려는 총공세에 밀려가지고 그 중국 남쪽에서 그 연안이라는 중국 서북쪽으로 2,500리를 군대를 끌고 이제 그 피신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성공을 해갖고 이제 대장정이라고 말을 붙였거든요. 그 대장정의 과정을 그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책이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때까지 마오쩌둥, 주운내 이런 쟁쟁한 공산당 지도자와 홍군에 대해서 서방 세계가 아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장개석이 그 전체를 꽁꽁 포위하고 봉쇄했기 때문에 서방 기자들이면 누구도 그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의식으로 어떤 이념으로 이런 혁명활동을 벌이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런 와중에 에드가 스노우라는 사람이 이제 그 봉쇄망을 뚫고 물론 그들의 협조를 받아서죠. 모태통을 직접 만나고 그 공산당 지도자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수많은 인터뷰를 정리해서 만든 책이 중국의 붉은 별이거든요. 그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바깥 세계가 이 중국 공산당의 정체를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유명한데 제가 정말 요즘에 아주 감동으로 이 책을 읽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이 거저 생긴 게 아니구나. 그 장개석의 국민당은 필히 패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 아주 그 책에 생생히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화력으로 따지면 중국 국민당의 화력이 공산당의 화력보다 10배나 더 컸어요. 그들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갖고 전투기도 있고 각종 이제 최신식 무기 중앙 1호 무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중국 공산당은 그냥 총이다. 뭐 기관단 총도 아니고 그냥
개인들이 지니고 있는 소총 이런 게 다인데 이런 그 중국 공산당이 그 1년 동안 10만 명이 이제 그 중국 남쪽 장시에서 대장정을 시작했는데 연안에 도착했을 때는 다 죽었어. 그냥 그 장기석 군대 추격군에 총 맞아 죽기도 했지만 중국 땅이 넓잖아요. 근데 이들이 제대로 뭐 보급을 이렇게 먹고 살고 이런 게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굶어서 죽고 얼어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또 온갖 그냥 하여튼 그런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처해서도 다 죽어갖고 6천 명이 연안에 도착했을 때는 6천 명이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10만 명이 출발을 했는데 장정을 다 길에서 죽고 6천 명이 연안에 본거지를 드디어 이제 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 6천 명 남은 중국 공산당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예? 그들보다 화력이나 무력이나 병력이 10배나 더 많았던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는 쫓겨갖고 대만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장개석이 대만에서는 이제 국부로 추앙받지만 별로 안 좋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홍군이 그렇게 열세에 불과한 그런 병력과 자기들의 조건에 결코 낙담하지 않더라고요. 일단 그들은 수천 년 그 중국이 그 물려 내려온 그 계급제 사회에서 그 중국 인민들이 당하는 그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압과 착취 이대로는 못 살겠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레닌 마르크스주의를 이제 받아들여서 공산당이 생긴 거거든요. 이 공산당 이념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새 세상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너무너무 강력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놀라운 집념과 의지, 기어이 우리는 새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자기네들보다 몇 배나 강한 그 국민당 군대를 기어이 물리치고 막아내고 견디고 그래서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정말 지금의 중국과 상관없이 중국의 붉은별 그 1930년대 나오는 그 중국 공산당은 너무너무 위대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정말 그냥 경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막 웃고 울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딱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 25,000리를 이제 걸어가는데 그 중국에도 양자강이 아주 놀라운 강이잖아요. 강폭도 그렇고 수심도 깊고 물살도 세고 거기를 건너야 되는데 이미 모든 배는 장기석이 장악하고 있고 또 저쪽 북쪽에서도 이제 장기석 군대가 이놈들이 홍군이 넘어오면 다 그냥 모조리 몰살시키려고 대비하고 있고 어떻게 건너가죠? 그런데 하여튼 천신만고 끝에 노종교라는 다리를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미 장개석 군대가 그 다리를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리를 건너야지만 돼요. 자원할 사람이 있는가? 홍군이 그냥 수십 명의 그냥 자원을 하면서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자원을 해서 그 빗발치는 국민당의 그 포격을 뚫고 맞으면서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가면서 간신히 그 노종교를 수리해갖고 건너갈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도 또 그 강 저쪽에 있는 국민당 군대를 기어이 그냥 공격해갖고 다 도주시키고 홍군이 그 노종교를 통해서 다리를 건너요. 와. 그리고 거기에 그 자원한 그 군사들은 그 중국 최고훈장이 금성무공훈장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받습니다. 하여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중국 인민과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이 그들을 그렇게 온갖 10만 명이 6천 명이 되면 놀라운 정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끝내 그 대장정을 이루어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대하는 이 미제 새끼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은 정말 네피림 같아요. 그들의 키는 장대 같아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딱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붙어봐야 합니다. 해봐야 알아요. 말만 듣고 우리가 겁낼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홍군이 귀엽고 자기들보다 몇 배나 강한 그 국민당들을 물리치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도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을 광야를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네피림 동족 같은 미세 새끼들의 상대로 우리가 끈질기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로 돌파하면 됩니다. 제가 어제 소송에 들어오면서 혼자 그냥 이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이 투쟁은 승산이 있는가? 그냥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투쟁은 승산이 있는가? 아직은 모릅니다. 그렇죠? 네.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기업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지난 주일날 이 비제 새끼들이 들어오다가 우리한테 딱 걸렸잖아요. 내가 그 중에 한 새끼 그 운전병 놈을 이러지게 쳐다봤는데 이 새끼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눈깔이 안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새끼 정말 떨어지게 쳐다보니까 이놈이 눈길을 피하더라고. 원래 그 자기 눈깔을 안 보이려고 선글라스를 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니까 이 새끼가 피하더라고. 이제 새끼들이 세계에서 재앙처럼 보이지만 붙어보면은 호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새끼들은 그냥 우리가 죽기를 가고 붙어보십시오. 다 도망가고 겁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그렇게 1925년에 중국 공산당을 창당해서 1945년에 그렇게 대장정 장기석의 그 초토화 공세를 피해서 대장정을 가서 연안에 자리 잡은 게 1936년인데 그들이 자기들의 세상을 세운 것은 194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 창당부터 따지면은 그냥 수십 년이 지나서야 기어의 뜻을 이룬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7년째 투쟁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에는 7년은 사실 짧습니다. 예. 그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더 분투해야 되고 더 갈고 닦아야 되고 우리가 이 미제 새끼들에 대해서 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쌓였을 때 우리들의 세상을 기어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멘. 정세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놈들이 여기 차곡차곡 뭐 자기들의 기지를 뭐 이렇게 건물로 완성하고 있지만 설거하라 그러면 하루 만에 빠져나갑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직 승패는 결정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승산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정말로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멈추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홍군이 국민당에 굴복하지 않고 끝끝내 그렇게 대장정을 성공시켜서 막대한 희생을 치루었지만 그렇게 대장정을 성공해서 그들만의 세상을 이뤄냈듯이 우리가 지금은 얼마나 고달픕니까? 네, 얼마나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이겨냅시다. 견뎌냅시다. 새 세상이 그렇게 쉽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정말 각고의 그런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을 감당하며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투쟁! 네. 오늘 아침 제가 차 위에서 경찰 여러분이 터덜터덜 걸어서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새벽에 이 추운 소성리 골짜기에 배치되어서 오늘도 하루를 깨워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터덜터덜 걸어오는 우리 젊은 경찰들을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한번 보십시오. 7년째 이 새벽에 여기에 앉습니다. 그러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빵으로 버티고 계십니다. 불편하시기 때문에 일찍 들어가자고 옆에서 권해도 내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옳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 여러분은 이 작은 소성리 마을에 대한 국가폭력에 맨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아침에 힘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기 때문에 7년 동안 싸워도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앞으로 7년, 70년이라도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정부는 사드 구역 중단하라. 정부는 사드 구역 중단하라.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민은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땅이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물러서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로 우리의 마을길로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사드 구역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구역 그만해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민은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성리를 짓밟는 소송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정부는 침략행위 돕지 마라. 정부는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은 사드 구역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구역 그만해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미군을 돕고 있는 미군을 돕고 있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선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선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선리를